매일 쏟아지는 글로벌 경제 뉴스, 정확한 통찰과 분석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KB증권 마블TV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력, KB 글로벌 인사이츠 2월 25일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백신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를 통한 소비 증가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 존슨앤존슨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확실해 보입니다. 식품의약품 FDA가 올린 분석에 따르면 존슨앤존슨 백신이 코로나19로부터 충분한 방어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미국에서 72%의 효과를 보인 존슨앤존슨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남아공에서도 64%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존슨앤존슨 측이 처음에 밝힌 57%에 비해 높았는데요. 중증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미국에서 86%, 남아공에서 82%로 높았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으면 중증으로 전개되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는 기존의 분석과 동일한데요. 이번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자문 패널에 투표를 하고 이르면 토요일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올 예정입니다. 존슨앤존슨은 바로 400만 회분을 공급하고 3월 말까지 총 2천만 회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수치 모두 정부와 계약한 수치에 미달하지만 6월 말까지 1억 회분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미소매협회 NRF는 올해 강한 소비 회복을 전망했습니다. NRF는 올해 소매 판매가 작년 대비 6.5%에서 8.2% 증가하면서 4조 3,3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재무 상황이 견실하며 그동안 미뤄왔던 수요들이 나오고 백신이 접종되면서 경제 성장세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정부의 지원이 더해졌고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이 경제와 소비 지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상품 소비에 집중하고 있지만 점차 서비스 소비로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내수 서비스 중심의 회복이 나타날 것이고 특히 항공주와 호텔, 레스토랑, 레저 산업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소매 판매는 2019년 대비 6.7% 증가하면서 NRF가 전망한 3.5%를 크게 상회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 3.9% 증가한 소매 판매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판매가 전년 대비 21.9% 급증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누그러뜨린 파월 의장.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상회하기 전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파월 의장은 이 목표에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3년까지 FOMC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중간값이 2%를 상회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파월 의장은 연준이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 솔직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봄에 물가가 크게 오르겠지만 팬데믹 이후에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급이 차질을 빚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채권 시장은 향후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금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연준은 단순히 시장의 예상만으로 움직일 수 없고 실질적인 진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바이든 정부가 동맹 복원에 힘쓰는 이유.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게 중요한 품목의 공급망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예정입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4가지 품목의 공급망을 향후 100일 동안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4가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부터 휴대폰에 사용되는 반도체. 두 번째, 전기차에 사용하는 대용량 배터리. 세 번째, 의약품. 네 번째, 희토류인데요. 이번 행정명령이 당장의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문제를 막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핵심 품목들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는 한국, 대만, 일본과 협력하고 히토류는 호주와 협력합니다. 향후 공급망 정보를 동맹국들과 공유해서 비상시에 이들 품목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